아, 반갑습니다. 이 불량한 차림으로 앉아 있는 이 아저씨는 이름이 윤태옥입니다. 제 이름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지어주신 귀한 이름이지만 아무래도 제가 누구인지 저 아저씨는 왜 저기서 저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 소개를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이제 이런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대학의 교수라든지 무슨 어디에 뭐 이렇게 하면 이제 한마디로 쉽게 이해가 되죠. 저 아저씨는 그런 사람이 있나. 저는 사실은 이렇게 뚜렷하게 뭐라고 얘기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관념 체계로 하면 정확히 얘기하면 뭐 백수쯤 되겠죠. 백수쯤 되는데 저는 지금 여러분들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첫 페이지에 써놓은 것처럼 우측에 중국 여행객 이렇게 써놨는데 정말 이제 그대로입니다 사실. 저는 1년에 한 6개월 정도를 여행을 합니다. 남들이 보면 뭐 굉장히 좋아 보이긴 하죠. 여행이 일상이 되면 또 약간 다르긴 합니다. 이렇게 1년 내내 열심히 일하고 휴가를 내서 귀한 여행을 하는 거와 저처럼 1년에 6개월 여행하면 사실은 여행하지 않는 기간도 여행을 준비하고 갔다 와서 정리하는 일들을 계속 하니까 여행이 일상인 게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중국 여행객입니다. 한 100년 전 정도 됐으면 아마 여행가 이런 말이 좀 맞았을 수도 있습니다. 적합할 수도 있을 텐데 사실은 지금 이제 2020년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1년 동안 좀 사방팔방이 다 끊기고 막히고 한 상황이긴 하지만 이게 아니라면 지금은 여행을 누군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통신이 워낙 잘 발달돼 있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여행 서비스, 인프라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안 갔을 뿐이지 내가 못 가는 것은 아니죠. 내가 시간과 돈과 노력을 어떻게 배정하느냐에 따른 문제인 뿐이지. 그래서 저는 뭐 2020년, 2021년에 여행가라는 특별한 전문가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딘가 누구에겐가 제 소개를 할 때는 그냥 있는 그대로 여행객 정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야기해드릴 큰 제목은 뭐 재물포는 사실은 이 자리가 어떤 이걸 주관하고 있는 분들이 재물포 구락부이기 때문에 또 제가 재물포에서 바라본이라는 그런 제목을 쓰긴 했지만 뭐 어디서 바라봐도 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물포에 있든 또 인천이라고 하든 아니면 경기도나 아니 목포에 앉아 있어도 우리가 보는 거는 비슷하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렇게 이제 재물포에서 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약간 자랑 같아 보이지만 제가 쓴 책 몇 개를 잠깐만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저 나름대로는 약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좌상단에 있는 거는 중국에서 만나는 한국 독립운동사들을 전부 그 흔적이 있는 곳 또는 흔적이 없더라도 그 자리에서 언제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게 확인되거나 또는 이런 것들을 쭉 찾아다닌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조조와 제갈량 이야기는 이제 삼국지 이야기입니다. 삼국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삼국지라고 정사라고 하는 역사서가 있고 하나는 우리는 똑같은 그냥 삼국지라고 하는데 삼국지 연의가 있습니다. 연의라는 것은 말하자면 뭐 소설 이런 뜻입니다. 뭐 이런 뜻으로 그냥 생각하면 뭐 이해하기 쉽고 뜻을 통하기 쉽습니다. 실제 역사 삼국지하고 소설 삼국지는 아주 다릅니다. 주인공들이 캐스팅한 인물들이 쭉 나열해 놓으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만 실제로 그 사람의 역할이라든지 비중이라든지 또는 역사적인 의미라든지 실제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여행을 찾아다닌 겁니다. 조조가 태어난 곳, 조조가 원소와 전투했던 곳, 이런 것들, 유비가 짱박혀 있던 곳, 유비가 이렇게 다 사천성에 숨어 있으면서 제갈량이
북벌이라고 해서 왔다 갔다 하던데 이런 걸 찾아다닌 그런 역사 이야기. 그 옆에는 대당제국의 탄생은 저보다 조금 더 본격적인 역사 이야기에 더 가깝습니다. 약 1000년 정도 된 선비족 탁발부가 저쪽 먼 그 북방 초원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남쪽으로 이동해 오면서 이제 우리가 그 세계사 시간, 제가 옛날에 배운 세계사 시간으로는 아주 외우기 아주 복잡한 그 위진남북조 시대의 북조에 들어와서 북중국을 통일하고 복잡한 정권 찬탈 과정들을 거쳐서 수나라와 당나라가 되는 그 과정인데 그 맥을 뚫고 있는 게 선비족 탁발부입니다. 그래서 그 탁발부의 천년 역사를 쭉 찾아다닌 겁니다. 저는 저 분야를 아주 깊이 있게 연구하신 노학자와 같이 다녔던 여행기 때 사실은 여행기 속에 위에 이렇게 역사 이야기를 이렇게 얹어놓은 그런 정도 됩니다. 아래쪽에 있는 세 개 가운데 이제 가운데 것만 제가 얘기를 해드리면 저거는 마침 요 앞에도 있네요. 마오쩌둥의 중국 공산당이 1934년부터 36년까지 장제스의 국민당에게 포위돼서 거의 질식해서 죽을 정도가 됐을 때 죽자사자고 도망갔습니다. 도망을 굉장히 멀리 이렇게 삥 돌아갔는데 나중에 어쨌든 역전승에서 이겼죠. 되게 뭐 역사는 이긴 자 중심으로 기록을 하는 게 통상적입니다. 온당하다는 뜻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멋있는 이름을 붙인 거죠. 자기들도 뭐 도망갈 때 도망간다 그랬겠어요. 우리 뭐 이렇게 경제개발 우기는 계획 이렇게 써야지 잽싸게 도망가기 뭐 2달 계획 이렇게 제목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때부터 사실은 중국 공산당이 도망가는 길 위에서 이미 장정이라는 아주 그럴듯하고 멋있는 그런 말을 쓴 거죠. 일종의 뭐 정치적인 마케팅일 수도 있죠. 제가 여행을 하면서 어떤 걸 준비해서 약간의 공부를 하고 공부를 많이 못했습니다. 좀 굉장히 지식이 딸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 전문가들이 이렇게 연구해 놓은 것을 읽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걸 보고 근데 그게 어딘데 하면 이제 여행의 그 온갖 핑계들이 다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저 책들을 쓴 것들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출판사 홍보부에서 나와서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 좀 듣고 계시는 분들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약간 이해해 두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문적으로 무엇을 연구해서 연구 결과를 이야기하는지 그 연구 결과를 놓고 확인된 또는 확정된 또는 다수설로 인정된 어떤 그런 것을 놓고 여행을 해서 그 여행에서의 이야기를 하는지를 듣는 분들이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칫하면 역사 이야기를 하는 것이 역사에 대한 잘못된 팩트, 두 번째는 역사에 대한 과도한 자기 주관적인 해석, 그래서 그것들이 한두 단계 얽히다 보면 엉뚱한 소리가 되기 쉽습니다. 제가 엉뚱한 소리를 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여러분들도 들을 때 그런 것들을 이렇게 걸러서 이게 고등학교 역사 이야기를 놓고 고등학교 선생님이 입시생을 가리키고 있는 내용인지 아니면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들이 다른 연구자를 대상으로 발표하면서 검증받는 자리인지 그런 것들은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여행객으로 많은 역사학자들이 써놓은 그런 연구해놓은 결과를 갖고 그걸 찾아다닌 겁니다. 현장에 찾아가. 그러나 역사에 대한 어떤 소감은 개인적인 거죠. 어떤 똑같은 역사 사건을 보고 나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또 다수 학자는 좋게 생각할 수 있고 요거는 이제 개인적인 소감의 차이가 그 개인적인 사항인 거고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구분해서 여러분들께서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 제가 쓴 책과 제가 지금 오늘 말하고 있는 일종의 뭐라 그럴까 스탠스를 좀 설명해 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저 PPT에 띄워놓은 거는 저거는 그 중앙선데이라는 중앙일보의 주말판입니다. 주말판에 제가 한 달에 하나씩 쓰는 게 연재인데 대략 한 2년 6개월 정도 썼네요.
제가 오늘 이후에 이제 쭉 설명드리고 이렇게 제가 여행 갔던 이런 이야기들, 역사 관련된 이야기들은 거의 대부분 이 최근에 2년 반 동안 연재했던 것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 얘기 중에 몇 개를 제가 쓴 거지만 다시 이렇게 가져다가 오늘 그 중에 몇 개를 여러분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셈입니다.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에 약간 더 디테일이 이렇게 좀 확인해보거나 이해해보고 싶거나 또는 읽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포털 사이트에서 제 이름을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저게 이제 그 신문에 나온 거니까 뉴스 챕터에 나옵니다. 그래서 나오는데 그 변방의 인문학이라는 제가 여행객이지만 좀 학자를 붙여서 좀 약간 좀 오바는 했지만 그런 걸로 돼 있으니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이는 거는 약간 멀리서 보면 잘 안 보이겠지만 장군 동상이 하나 보이죠? 장보고입니다. 장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고려 시대 때의 그 동경입니다. 거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제물포 구락부에 앉아서 여기에 앉아서 바다의 역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씩 해드릴까 하는데 일단 이 지도를 놓고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바다라고 하지만 바다도 다 이름이 있고 자기 주소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자기 위치가 다 정해져 있는 게 있죠. 일단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지도에 제물포에다가 별을 저렇게 크게 그린 것은 보기 드문 지도예요. 창작품이고. 이 괜찮은 지도 아닌가요? 이 정도. 네. 우리 저기 앉아가지고 우리가 서해라고 하는데 그 동해, 서해, 남해, 북해 이런 말들은 통상적으로 쓸 수 있고 통하는 사람끼리는 통하지만 국제 해사 이런 분야에서는 쓸 수 없는, 그러니까 공식 용어로는 쓸 수 없습니다. 서해가 서쪽에 있는 바다가 한두 개인가요? 동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일 위에 텐진이라고 쓴 게 보이는데 그 안쪽에 여순부터 우리 안중근 의사 때문에 잘 알죠. 여순, 중국말로는 미순이라고 하는 곳서부터 산동반도 북쪽에 펑라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기가 실제로는 이게 섬들이 또 이렇게 몇 개 있어요. 열도라 그러죠.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타고 내려오면 배가 이렇게 건너기 쉽습니다. 연안 항로인 거죠. 이렇게 대해로 나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섬과 섬을 연결해가는 연안 항로가 되는 것들입니다. 그 사이에서 그 왼쪽에 있는 데는 발해만입니다. 발해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역사의 발해, 그 발해입니다. 실제 그 육지의 발해 땅은 저 위쪽이지만 발해만은 바다에서 이쪽입니다. 거기에서부터 그 다음에 이제 제주도와 그 장강 하구, 우리가 장강이라고도 하고 창강이라고도 하죠. 차는 이제 중국 발음입니다. 창강 하구를 이렇게 선을 이으면 그 사이가 중국의 황해, 우리나라에서 보면 서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황해라는 말도 우리가 다 이렇게 함께 써서 이렇게 우리에게도 다 통용되는 말이죠. 그 정도 됩니다. 그 다음 아래로 쭉 내려가서 그 광둥성과 푸젠성, 복권성입니다. 그 중간쯤 되는 지점에서 타이완의 남쪽을 잇는 선, 거기까지가 중국의 동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동해라고 하면 중국 사람들 그냥 동해라고 해요. 우리가 이쪽 바다를 동해로 부르듯이. 그런데 이제 저걸 약간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동중국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그 남쪽이 저기 이제 표시는 안 했습니다만 남중국해가 되는 거죠. 타이완 남쪽부터 저 광둥성 남쪽 바다 이쪽에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 바다를 이렇게 다 이렇게 막상 해놓고 바다 중심으로 보면 육지가 양쪽으로 있죠. 양쪽으로 한쪽은 우리나라의 서해 연안이 되는 거고 한쪽은 중국의 동해안이 되는 거죠. 동해안이 쭉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바다를 우리가 제물포에 앉아 있지만 제물포에 앉아 있지만 이거를
그 제물포에 앉아서 중국 동해안의 북쪽부터 남쪽으로 이렇게 쭉 훑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죠. 뭐 역사나 또는 뭐 사람과 사는 사이에서도 항상 그렇죠. 이렇게 상대적인 것들이 있죠. 이쪽에 뭐가 있으면 이쪽에 뭐가 있어서 이렇게 짝이 이루어지거나 어쨌든 이렇게 좋은 짝이든 나쁜 짝이든 그런 게 있습니다. 때리는 사람이 있으면 맞은 사람이 있고 우리가 돈은 정해져 있다고 쳐요.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있으면 덜 번 사람이 있고 그런 게 있는 거죠. 돈을 빌려온 사람이 있으면 빌려준 사람도 있고 마찬가지로 저 바다에도 우리가 이제 제물포에서 앉아서 이렇게 쭉 저쪽 바다를 이렇게 보면 제물포에 어떤 자국들이 있을 겁니다. 일일이 콕콕 찍어내지 않아도 그러나 그것과 관련된 자국들이 저 바닷가에 중국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제물포나 인천의 역사 또는 우리나라의 어떤 바다의 역사를 얘기한다고 제물포만 매일 뒤지고 있으면 제물포만 있지만 저 앞쪽과 연관해서 하면 저 바다가 기분상 우리 바다 같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약간 착각이죠. 근데 그러는데 우리가 그 시야를 넓게 보고 뭐라 그럴까 이 청소년 뭐 이런 수준에게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약간 꼰대스럽게 얘기하자면 좀 약간 좀 시야를 넓히고 좀 뭔가 이렇게 좀 기운을 좀 뻗쳐보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역사를 보면서 이렇게 이 제물포에서 제물포만 바라보는 거는 당연히 그게 이제 출발이지만 저 건너편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냥 제 혼자 생각이지만 저 바다가 남해 바다 물론 이제 국제적인 공해니까 여러 나라가 이렇게 서로 관계할 수 있는 공간이긴 하지만 우리가 내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이 바다를 이제 대략 산둥성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단계별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